계속해서 이번에는 성남 수정선거구 민주통합당 김태년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년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직도 좀 잠기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유의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지난 18대 총선에서 참 아깝게 129표 차로다가 낙선하셨죠? 예. 예, 이 마신 상담 끝에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4년 만에 국회에 입성하는 이 각오도 좀 남다르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죠. 4년 전에 129표 차로 낙선했고, 이번에는 또 13,527표 차로 됐어요. 한마디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낙선도 당선도 다 시민들의 그 격려와 질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패배도 제가 부족한 것이었고요. 또 이번 승리는 저한테 한번 잘해봐라, 일 한번 잘해봐라 이런 그 격려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 속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시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죠. 네. 저 4년 동안 스스로가 많이 더 커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넓어지시고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과 더 깊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예. 또 현역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다른 느낌 속에서 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성찰이 있어서 조금 더 4년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10,000표 차가 넘는 그런 큰 차이로 다 이길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다 봅니다. 네. 예. 이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를 거뒀는데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이 민심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중앙당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12월 대선도 있고 한데 우리 김태년 당선인께서는 민주통합당의 올바른 쇄신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참 아쉬운 패배죠. 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권 단일 대우를 갖춰서 치른 선거인데 과반수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실정에 대한 심판 이런 국민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참 송구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라 이거 같아요. 예.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내걸고 있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또 평화공존체제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민생개혁을 최우선에다 두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당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재선 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는데 우리 김태년 당선인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으신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서민의 삶의 질 개선, 또 민생을 바로 세우는 문제 이건 국회에 있는 모든 상임위가 다 관련이 있어요. 예. 다 중요하고. 예. 그래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선거 구호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사오고 싶은 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활동 분야를 결정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뜻만 있다고 해서 상임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성남 수정, 이 대표적인 구도심 밀집 지역입니다. 성남에서 보면은. 예, 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도 뭐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금 얼마나 허락되어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건 설명하자면 조금 긴데요. 예, 말씀하시죠. 재개발 문제가 이게 단순히 전면 철거 재개발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양극단의 논리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식, 즉 주민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 경기 하락, 보금자리 주택 일반 분양 공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개발 지역의 재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또 실제로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일반 분양이 아주 저조합니다.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 부담이 적은 지역은 철거 재개발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주민 부담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추진 지역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입자 이주자금이나 각종 금융비용 이자 등을 재개발 기금에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재개발 기금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민 부담이 커서 재개발 추진이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예. 조속히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주차장이나 도로 정비 이런 이 기반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기반 시설들은 향후에 재개발이 가능할 때,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서 주민 부담을 줄이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개발 포기가 아니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 상승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추진하자, 이런 거고요. 당장은 장기 지연으로 인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고쳐 나가면서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미추진 지역 또는 유보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공약으로 행복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내걸었어요. 아파트 단지와 같이 간단한 수선이나 방범, 택배 민원 대행 이런 것들을 하는 단독주택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거복지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는 시립병원 설립 문제도 상당히 그 뜨거운 현안 아니겠습니까? 지지분질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 없습니까? 해결 방향을 찾았죠 지금. 일단 아프면 서럽습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건강과 생명은 인권이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립병원 문제는 의식주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시에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다 예정 부지에 있던 건물을 예청사를 다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립병원이 과거의 그 보건소 수준의 의료 서비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성남에도 아트센터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최신식 시설에 양질의 의료진이 공공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조기에 짓는 일이 이제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좋은 시설에 무엇을 채워 넣을까 하는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공공간병인 제도 이것을 운영해서 환자를 안심하고 맡기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대화해가면서 좋은 공공의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시립병원이 그럼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언제쯤이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올해 착공 들어가면 2015년도 정도 되면 완공을 하게 될 겁니다. 2015년 정도 되면 그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 수정선거구 민주통합당 김태년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